안녕하십니까, 복파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죠. 예,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네, 다랑어입니다. 호조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난야 요짱입니다. 오늘은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영화화돼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를 오늘 오조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제 본진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포르투갈 문학 전공을 했다 보니 한 번쯤은 그래도 포르투갈 작가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사실 한국에 번역된 게 잘 없어요. 근데 그래요? 네, 이 작가는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기 때문에 꽤 많은 작품이 한국에서 이제 계속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1922년에 태어나서 2010년에 생을 마감을 했고 1998년에 포르투갈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예요. 주제 사람하고. 그래요? 또 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또 한 명이네. 네. 그 뭐 100년, 1000년의 고독인가 100년의 고독인가. 남미. 그 사람 남미. 네, 다른 나라. 포르투갈인데 어를 쓰는데. 아니요, 그 스페인. 아, 그런가? 네. 괜히 말했겠어요. 중남미 스페인어권은 좀 작가들이 꽤 있어요. 근데 포르투갈이나 포르투갈어를 쓰는 포르투갈어권 작가 중에서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유일해요. 아직까지는 브라질에 누구 있는데? 없어요. 우리 아는 작가 하나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그 아, 장난꾸러기 나오는 거. 모모가 아니라 뭐. 제제. 모모 말고 제제. 제제 네,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나의 라임. 나의 라임 오렌지 오렌지 나무. 네, 나무. 맞아요. 그거 포르투갈어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렇구나. 브라질 작가의 책이죠. 네, 그것도 굉장히 명작인데 눈먼 자들의 도시는 일단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작가 이야기를 좀 하면 이 작가는 소위 말하는 빨갱이 작가예요. 그러시구나. 네, 맞아요. 포르투갈도 한바탕 했지.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거의 40년 동안 이제 독재 정권 치하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공산주의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했고 공산당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공산주의자고요. 그리고 카톨릭 문화가 굉장히 강한 포르투갈에서 반카톨릭 그 뉘앙스의 글을 굉장히 많이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이 작가에 대해서 호불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워낙 색채가 강한 작가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게 되고 왜 이렇게 영웅은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한 대를 못 받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람하고가 노벨 수상이냐, 노벨상 수상이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요. 자기 나라에서 미는 또 다른 작가가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가도 굉장히 뛰어난 작가인데 그 작가는 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글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면 사람하고는 역사적인 사건도 많이 다루지만 항상 거기에다가 초역사적이고 환상적인 모티프를 조금 더해서 약간 디스토피아적이라거나 아니면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환상문학 이런 스타일로 많이 글을 써가지고 왜 마술적 리얼리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가브리엘 마술적인데 마르케스. 네, 리얼. 맞아요. 아까 그 100년 동안의 고독이나 이제 이런 그 남미에서 많이 유행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설정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소설을 읽어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썼다고 해서 이제 환상적 뭐 리얼리즘,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평가받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문체가 독특해요. 일단 물음표나 따옴표를 안 써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길을 잃어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대사인지 독백인지 질문인지. 문장부를 안 쓴다고요? 네, 문장보를-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랑 쉼표만 써요. 아, 마침표랑 쉼표만. 그리고 문장도 한 문장을 굉장히 길게 뭐 한 페이지 이상씩 가기도 하고 쉼표로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번역자들 엄청 애먹겠네. 맞아요. 번역자도 고생을 하고 그냥 포르투갈 원어민도 이 사람 책을 읽기를 버거워해요. 네, 왜냐면 문단 구분도 이렇게 쉽게 안 돼 있고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내가 이해력이 떨어진 게 아니야. 네, 원래 갑자기 안식이 되는 읽기가 좀 난해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체를 이 사람이 이제 3번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부인이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부인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문장부 잘 안 쓰고 약간 의식의 흐름처럼 쓰는 그 대표적인 작가가 버지니아 울프잖아요. 그 여성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언어로부터 해방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기법을 의도된. 기법을 많이 쓰는데 사람하고도 그 자신의 두 번째 부인
그 이자벨이라는 작가한테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근데 이 여담이지만 이 작가가 굉장히 여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제 문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세 번째 부인이 그 이 주제 사람하고의 엄청난 팬이었던 스페인 기자였어요. 자기의 첫째 딸보다도 조금 어렸다 그래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그분과 결혼을 하면서 이 부인이 스페인어로 남편의 작품을 번역을 엄청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스페인은 조금 더 그 독자층도 넓고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스페인어는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내의 번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작가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고 그게 노벨 문학상 수상까지 이어지게 된 게 아닐까 이런 평가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부인이 이 주제 사람하고 재단을 운영하는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생활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 부인이. 네, 마지막 부인이. 네. 이 작품이 눈먼 자들의 도시인데 일단 좀 배경이나 인물 같은 거를 등장인물을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영화를 다 보지 않았나? 보니까 아까 보셨나요? 보니까 영화 본 사람이 있고 읽은 사람이 있고 나는 어쨌든 영화 읽어보셨죠?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거죠. 영화 본 네, 사람. 네. 영화로 봤어요 저는. 네, 아 영화로도 보셨죠? 좀 저는 어떠셨어요? 영화로만 봤어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죠. 난 재밌던데.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지. 영화는 약간 그러니까 뭔가 의미도 담겨 있는데 네. 스릴러 느낌이었어. 책도 그렇죠? 좀 그래요. 아, 그런가? 네, 네. 일단 스릴러라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맞아요. 떨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서 너무 재밌게 잘 네, 봤어. 네. 재미가 있는데 네. 이게 막 유쾌한 재미라기보다는 찝찝한데 맞아. 그래도 재밌긴 하다 막 이런 거거든요. 맞아. 일단 이 책에서는 이게 배경이 굉장히 모호하게 나와요. 이게 몇 년도인지 어느 나라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요. 그 등장인물도 사람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특징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으로 눈이 먼 남자, 도둑,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 아이, 의사, 의사의 아내 이런 식으로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익명성이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도시인지 어느 나라인지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는데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게 정말 내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라는 공감을 하게끔 만드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사건을 설명을 해드리면 한 남자가 그냥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눈이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실명을 하면 앞이 깜깜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 남자는 온통 하얗게 보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아까 뭐 표지 이야기나 뭐 영화 이야기 이런 것도 잠깐 했었는데 영화 표지도 보시면 새하얀 바탕에 이렇게 약간 눈이 부실 정도의 빛 같은 게 나와 있다거나 책 표지도 이제 주로 흰색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백색 실명이라고 이제 묘사를 해요. 그래서 한 남자가 도로 한복판에서 눈이 머니까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이 이 사람한테 집이 어디세요? 해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묘사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 눈먼 남자 집에 데려다 주고 차를 훔쳐서 간 거예요. 집에 갈 때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쁜 사마리아인으로 또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눈먼 남자가 그 다음날 안 되겠다 병원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병원 안과를 갑니다. 안과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환자 중에 검은 색안경을 낀 여자와 이제 아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요. 근데 이 의사가 뭔가 되게 독특한 거예요. 이런 식의 실명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좀 특이하네요 이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이 의사도 전염이 돼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자가 설명했던 그 증상 그대로 눈앞이 뿌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전문가니까 보건 당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환자가 있었고 나도 그 병에 감염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전염된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격리시킵니다. 원래 버려진 정신병동이었는데 여기에서만 생활을 하도록 다른 데 전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 딱 갔더니 그날 병원 진료를 보러 왔던 환자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전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6명의 인물이 한 방을 쓰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의사의 아내가 자기는 눈이 멀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격리가 돼서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도 눈이 멀었다고 하고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한 명만 눈 뜬 채로 이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맞아요. 단 한 명. 그 의사의 아내만 이 눈이 보이는 상태고 그 수용소 안에는 모두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이미 영화도 보시고 책도 읽으셨지만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그런 상황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모두가 눈을 보지 못해요.
근데 나만 볼 수 있어. 전 도시가 아니면 그 수용소 수용소가. 안에서. 아, 수용소 안에서만. 안에서. 네. 그러니까 그 눈뜬 전염될까봐 사람이- 외부인들은 뭐 안 들어오는 네, 거잖아. 네, 네. 그 눈뜬 사람이 줄리안 모어인가요? 네, 맞아요. 책으로만 봤어? 예, 저는 영화를 아직 안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못 볼 걸 볼 걸 다 봅니다. 이 여자 혼자. 이 의사의 아내 혼자. 그래서 여기서 눈이 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메타포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양심을 잃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체면 치레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근데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에피소드만 나오거든요. 뭐 쉬가 마려운데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아무 때나 싼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등장인물 중에 한 남자가 다른 이제 여자 몸을 막 더듬으면서 추행을 하는 이런 개인의 일탈 정도로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 안에서 이게 조직적인 성상납 범죄로 발전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다들 나도 안 보이고 너도 안 보이니까 서로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행동을 자행을 해요. 그리고 너무 뻔뻔하게.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서 마치 이제 인간 이하의 존재가 돼서 동물의 왕국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또 다른 계급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법과 문화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근데 유일하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의사의 아내인 거죠. 그 사람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의사의 아내는 다른 사람들은 뭐 택시 운전사,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직업으로라도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눈 멀기 전에는 그러니까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뭘 하던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묘사도 없거든요. 그냥 의사의 아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눈을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우리 남편이 들어가니까 나라도 들어가서 수발을 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점점 그런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보고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이제 대변하고 챙기고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어떤 리더로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 주도자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를 나중엔 결국 탈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후반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수용소를 탈출을 했더니 자기는 이제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용소 안이나 밖이 똑같아진 거예요. 이미 그 병이 퍼질 대로 퍼져서 수용소 바깥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이미 이제 뭐 무력화된 지 오래고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가려고 했더니 뭐 그 집도 이제 집이 아닌 거예요. 뭐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생활력 강한 몇몇의 사람들이 이제 음식 냄새를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뭐 진짜 생닭을 잡아서 좀 그것을 저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꾸역꾸역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리안 무어만 눈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계속. 근데 이게 사람들이 중반부부터는 깨달아요. 아, 이 여자는 눈을 볼 줄 아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이 그 의사의 아내를 리더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 안에서 굉장히 재밌는 장치가 많은 게 그러니까 예전 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범죄자였건 내가 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직업이었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눈이 먼 상황에서는 그런 게 다 도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라는 직업이 예전에는 환자를 이렇게 진료를 하고 환자한테 병명을 이렇게 진단해주고 이런 권위가 있는 직업이었는데 이 수용소 안에서는 뭐 의사가 의견을 내면 야 너가 눈 보일 때나 의사지 지금도 뭐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런 식으로 너가 눈 안 보이면 너나 나나 똑같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됩니다. 그리고 색안경을 낀 여자라는 인물은 사실은 직업이 매춘부거든요. 그러면 사실 세상에선 가장 어떻게 보면 경멸받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이 수용소 안에서는 가장 휴머니즘을 끝까지 간직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왜? 일단 그 자기 마음 안에 연민이 많은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 아이라는 미성년자를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살뜰하게 챙기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삶에서 영위했던 뭐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취되고 오히려 전복되고 이런 설정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도둑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차를 알고 봤더니 훔친 그 도둑이 오히려 눈이 머니까 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나 경찰이 와도 나 안 잡아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범죄자도 이제 나쁘게 좀 악용을 하는 거긴 하지만 뭐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백색 실명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법이나 문화적인 그런 장치들이 다 무력화된 그런 것을 좀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질서를 쌓아갈 거냐 요 과정들을 좀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어. 생각할수록 재밌어. 다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기해주니까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들으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다시 봐야 되겠어요. 저는 또 그 기억이 하나도 파리 안 대왕 나는데. 있죠. 파리 대왕. 네, 맞아요. 파리대왕. 무인도에서 네. 애들끼리 그것도 똑같은 노벨상일걸요? 골딩이라는 네, 네. 무슨 골딩이더라? 하여튼 윌리엄 그 골딩.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파리 날파리 네, 네. 파리 대왕이라고 해서 무인도에 놓여진 옛날 영화 중에 15소년 표류기처럼 소년들이 막 사는데 그 안에서 인간 세상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야. 맞아요. 똑같 그런 것처럼 애들이 바뀌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파리대왕도 바알세부. 이 파리 대왕이잖아요. 파리대왕. 아 그러네. 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나? 네, 네. 그거 어렸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읽은 책이잖아요. 영화도 맞아요. 한번 봤던 것 있었을 같기도 거야. 하고. 난 네. 15소년 표류기로 낭만적으로 보다가 네. 이야 이게 진짜 버전이 이렇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패스트 생각도 나고 네. 어떤 질병이 이렇게 네. 닥쳤을 때 일어나는 인간이 어떻게 것들,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파리 대왕 생각도 나고 이제 맞아요. 그걸 잘 이어서 이렇게 갔고 아마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 안에 갇혔었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관리가 되는 거지 음식도 맞아요. 뭐 하루에 한 번씩 네. 오는데 바깥 세상도 그래 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느 날 딱 끊기는 거야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생존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생존할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눈은 안 보이지만 짜면서 이게 힘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니네 뭐 우리가 이제 다스리면서 아, 그 성장하고. 외부 공급이 끊긴 다음부터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죠. 그랬던 조금 걸로 이제 기억해요. 끊기기 직전에 약간 불안정해지니까 어. 이제 그 슬슬 안에- 움직이기 네, 시작하고 맞아요. 폐가 나눠지고. 네, 조직이 네, 생기고. 네, 네. 거기서 그러면 그 여성 눈뜬 여성의 역할은 뭐예요? 시종일관 윤리적이에요? 일관되고 일단은 처음에는 좀 목격자처럼 이제 진술이 되는 거죠. 뭔가 도와주려고 할 거 아니야. 나쁜 짓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약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를 도움을 막 준다는 엄청 막 마더 테레사 이런 인물로 나온다기보다는 너무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인간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거를 목격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저렇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식량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저렇게 되고 또 누군가는 처음부터 약간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긴 했는데 들어와서 그냥 그나마 있던 체면 칠해도 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목격자 형태처럼 보여주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약간 갱단 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기가 아니라 식량을 독점을 해요. 그래서 식량을 배분해 줄 테니 각 방마다 여자를 성상납해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도 저항을 하지 못해요. 일단 다른 남성들은 자기들 밥 먹어야 되니까 오히려 성상납을 허용을 해야 되나? 부추기고 다른 여성들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일하게 눈이 보이는 여자가 그 가위를 가지고 그 갱단의 두목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뭐 엄청난 대의 명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원래 뭐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도 아닌데 어쨌거나 이게 너무 잘못된 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살인이라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의 정체성도 의사의 안의 정체성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뭐 우리 남편 도와주고 이런 소시민적인 모습, 목격자적인 모습에서 그 상황을 주도하고 좀 리드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의 안에도 유일하게 그 관계적인 사람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뭐 이렇게 묘사되는 사람이 이 책에선 거의 없는데 의사의 아내만이 의사의 아내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명칭이 되게 수동적인 거를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주체성의 결여. 근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그게 또
반전을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타인도 도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주제를 확장시키는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나중에는 그 길거리에서 이제 탈출하고 길거리에서 개를 만나요. 근데 개가 차라리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음식 냄새 맡으면 환장해가지고 서로 막 먹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개는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막 그 눈물을 핥아주고 그걸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그래서 이게 인간됨의 기준이 무엇인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그렇지. 대해서도 시종일관 약간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들으니까 진짜 옛날 생각이 속속다. 제가 그 옛날에 볼 때는 그 젊었을 때니까 젊었을 때가 잘 전체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되고 큰 줄거리만 따라갔던 기억이 나고 그 혼자 볼 수 있는 그 여자를 저는 젊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때는 항상 뭔가 우리의 운동론이나 헌신에 젊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현인. 오리엔테이션 네, 될 수 네. 있을 때니까 뭐 자기가 약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약간 전지적 시점에서 뭐 진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 그렇지. 선각자. 네, 네, 그래서 뭔가를 이 혁명이든 뭐든 이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리더인가라도 생각했다가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속고 잘 모르고 있는데 자기만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언론인가? 뭐 그렇게도 생각했다가 네, 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들으니까 옛날에 제 젊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문학하는 분들은 이 책에서 그 여자의 어떤 메타포를 좀 어떤 식으로 충분히 말씀하신 예, 것처럼도 읽을 그렇게 수 예, 있을 그렇게 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아요. 궁금해서. 네, 네. 네. 그런 어떤 선각자 역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을 알리는 의무가 있는 언론 역할, 그 등대 역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우리가 너무 부담이 가잖아요, 이 캐릭터한테.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 책이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어. 상황이 되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사의 아내가 결코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었고 뭐 엄청나게 비범한 존재가 아니었고 대의명분으로 가득 차서 나는 세상을 구하고야 말겠어 하는 영웅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 시작은 우리 남편 혼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냥 같이 들어가야지. 나도 좀 있으면 뭐 어차피 눈 멀 건데 뭐 전염병이면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자기의 주어진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끝까지 그래도 양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전체적으로도 그 수용소 안에서 유일한 양심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도 그 조그만한 양심의 끈이 계속 남아 있었던 그런 것을 좀 상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옷장님이 지난주에 소개해주신 그 책에 의하면 그 빅터 프랭클이 유일하게 세수하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세수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나마 누군가는 볼 수 네, 있는 사람이 맞아요. 한 사람이라는 네, 이게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그래 그냥 뭐 어차피 우리 다 못 보게 된 거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인간이라면 저 사람 말처럼 해야 되는 게 맞아 이야. 라는 게 조금씩은 되는 거죠. 야, 굉장히 종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약간 율법 같은 그런 생각 좀 했어요. 너희가 하지만- 눈이 밝으면 네. 너희 몸이 모두 다 성하고 밝아서 네, 네. 약간 몽학 선생처럼 잘 모르던 것들, 보이지 않고 뿌옇던 것들에서 본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서도 종교적인 모티프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그래서 사람하고는 오히려 이제 너무 반가톨릭, 반기독교인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진리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수용소를 탈출을 해서 이렇게 막 방황을 하다가 성당에 들어갔는데 성당에 있는 성상이 다 눈이 도려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데 그 안에만 그걸 보는 거죠. 야, 그 무슨 심일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요. 남편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 있는 성상에 성인들, 예수님, 뭐 마리아 이런 사람들 눈이 다 파져 있어. 우리가 본다는 것은 무슨 무엇인가. 의미일까? 저걸 그냥 우리가 단순히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보고 싶어서 눈을 팠구나. 아니 자기 얘기하는 거네. 맞아요, 자기 맞아요. 얘기. 네, 또 다른 누구의 메타포. 누구의 자기 얘기?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저자가 아. 자기 얘기를 거기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가톨릭이 뭐 진리니 뭐니 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반가톨릭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네. 사실은 자기야말로 진짜 진리를 찾고 싶어서 뭐 맞아요. 그런 얘기가 여기 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들으니까. 그렇지. 저자의 목소리. 본인도 아마 그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은 모른 채로 진행했을지도 몰라. 자기 스스로 설정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맞아요. 작법 할 때. 그래서 네. 그 글이 스스로를 끌고 나가게. 그치. 어떻게 다 알겠어? 본인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책 다음에 나온 책이 한국어로는 약간 눈뜬 자들의 도시, 그래서 마치 시리즈물인 것처럼 또 번역이 책이 되기는 있었구나. 했는데 맞아. 그것도 본 적 있는 네네, 것 같아. 이 다음 또 세계관이 있어요. 완전 이어지는 세계관은 아닌데 그때는 이제 또 사람들이 다 눈이 다시 정상화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언급하지 않아요. 언론에서도 역사책에서도 다루지 않고 사담을 나눌 때도 우리 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눈뜬 자들의 도시에서는 나오거든요. 연결된 거네. 네 그 맞아요. 과거- 어느 정도는 과거도. 연결돼 있는데 이제 등장인물이나 이런 건 좀 달라지지만 트라우마여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또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이제 포르투갈이 그 40년간의 독재 파시즘 정권을 겪었는데 그러고 나서 민주 정권으로 이양이 되고 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막 잘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성향이 풍자가 있어요. 있구나. 네. 물론 그들이 민주화, 혁명,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지만 동시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러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심리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루는 게 아닌가. 그래서 파시즘에 대한 네. 영화는 안 보셨어요? 저는 영화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게 아. 더 적나라 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래도 약간은 헐리우드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네네. 그냥 그래도 볼만할까요? 네, 깔끔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책을 안 읽어서 네네. 책도 읽어야 되나 뭐 둘 다 보셨으면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게요. 했죠. 영화도 네. 그 되게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그 감독도 브라질 감독인데 되게 좀 예술성 있는 감독이어서 한번 네.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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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아까 뭐 파리 대왕이나 페스트가 떠올랐고 나중에는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재난 영화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재난 네네. 상황 속에서만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드러나게 것인지. 되는 인간성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메카시인가의 그 로드 더 로드라고 나왔나요? 네네네. 그것도 떠오르고 그것도 책은 안 읽고 영화로만 봤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간 본성 드러나면서 그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으로 살 건가 뭐 그런 질문을 던지고 뭐 많죠. 돈 룩업이라든지 뭐 맞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분류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책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 좀 사람들이 철이 들면 좋은데 마치 그 저기 트루먼 쇼 영화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트루먼 쇼에 대한 이야기를 보던 어떤 경찰관들이 보다가 그래 저 문제가 많은 거야 한 다음에 또 재밌는 프로 없나 이렇게 사람들이 전환을 해버리잖아. 이 정도로 의미심장한 책을 봤으면은 야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또 새로 나온 책 없나? 요즘은 이게 눈 먼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자기가 눈을 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게 나만은 눈을 떴어라고 주장하는 거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다 눈 떴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저 이쪽 편이나 저쪽 편이나 협중을 이제 지금 막 운동하는 사람들은 니네들이 몰라서 그렇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나는 아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해서 지금 십자군 역할을 하는 3편이 거잖아요. 나와야 돼. 각자 눈 떴다고 생각하는 세계. 이건 눈 뜬 것이다. 나만 눈 떴다고 생각하는 세계. 야 안타깝네요. 돌아가셔서. 야 되게 재밌는 거야 진짜. 네, 좋았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마칠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